열려라 성장판 성장영화 탑10 하고 있고요. 음악은 웬던 나잇 들었고요. 네. 웬던 나잇 스탠바이 미 존 레논 버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존 레논. 형 거기 재밌던데 스탠바이미 나오다가 뚝 끊어졌다가 다시 스탠바이미 또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 네, 뒤에 형 페이드아웃 안 시키고 그냥 뚝 끊어버린 거? 뚝 끊었다가 우리 멘트 끝나고 다시 스탠바이미가 또 다시 시작. 그러더라고. 그랬어? 뭐 완전 편집을- 그러더라고. 우리 편집 얘기 중에 잘못했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형 지금 계속 스탠바이미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곡 소개할 때 그렇게 편집하시더라고. 뭐 페이드 아웃 같은 건 안 했구나 내가. 안 하고 끊어버리더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불러서 안 나 아주 그거 그냥 목 자르듯이 탁 들어버리지. 재밌게 들었는데. 네, 성장 영화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위 했고요. 이번 주에는 9위부터 또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오샥이고요. 네, 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네, 진욱입니다. 네, 저희는 무용보고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Christmas, Mom. Merry Christmas. Thank God you're home. Thank God for you. Now I can be angry with you in person. 그러면 열려라 성장판 성장영화 탑10 중에 9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9위 영화는요. 아씨, 제가 아씨를 사랑합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저는 큰 아씨인데요. 아씨, 제가 아씨를 저는 중간 아씨인데요. 아씨, 제가 아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막내 아씨인데요. 아이씨, 진짜 작은 아씨 어딨어? 구이는 작은 아씨들. 그 아씨는 저긴데 뱅고 띠디르디디디. 원래 여로 그건데. 여로. 아, 네, 여로. 애들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이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렇지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작품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추천하는 영화는 94년작과 2019년작. 네. 작년에 두 편. 나왔던 예. 핫한 거랑 딱 25년 전에 나왔던 네. 작은 아씨들 두 편으로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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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묶어서 9위로. 하겠습니다. 예. 네. 94년작은 질리언 암스트롱 감독의 영화고요. 네.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4명의 소녀들이 나오죠. 네 자매. 네 자매. 제일 큰 언니가 맥이고 맥. 네. 둘째가 조. 조세피나. 네. 왜 웃어?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셋째가 베스. 네. 베스 엘리자베스. 넷째가 에이미. 에이미. 이렇게 4명이죠. 네. 94년작에서는 첫째가 트리니 알바라도. 트리니 알바라도? 네. 첫째 맥으로 트리니 알바라도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하얗고 예쁘게 생긴 네. 앤디 맥도웰이랑 네. 좀 비슷한. 제가 아까 보다가 앤디 맥도웰 닮았다고. 오늘 최 과장이 좀 일찍 와서 94년 작은 아씨들을 같이. 좀 보다가 최 과장이 재미없다고 끝인데 그게 왜 재미가 없지? 명작인데. 재미없어요? 오늘 저의 평을 미리 까버리셨거든요. 아니 좀 툭십 있게 좀 보지 얘가 그거를. 재미없으면 안 보는 뉴스 거지. 볼 시간이 없어요. 뉴스 봤어요? 뉴스를 보고 있어. 아, 요즘 뉴스 열심히 봐야죠. 네. 네. 그리고 2019년작에서 제일 큰 언니는 엠마 왓슨이었죠. 그렇죠. 네, 엠마 왓슨이 벌써 큰 언니를 할 정도로 나이가 먹었네요. 보니까 30살이 됐어. 네. 벌써. 이 해리포터의 우리의 헤르미온느. 해리미온이가 나이가 들어도 큰 언니 역을 해. 해리포터의 해리미 언니요? 해리미가 해리미 언니가 해리미. 예림이. 그러니까 해리미. 네. 그리고 둘째 조 역으로 조가 네. 사실상 그 작은 아씨들 이 두 영화에서 모두 주인공이라고 봐야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이기도 하고요. 항상 주인공이죠. 네. 그 94년작에서는 위노나 라이더가 나왔고 네. 그리고 2019년작에서는 셔셔 로난이 나왔습니다. 예, 서셔로는 셔셔 로난이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얘는 왜 이러지? 처음에는 밉상이었는데 또 어톤멘트에서 나는 그쵸. 어톤멘트에서 완전 밉상이었잖아. 거기서 밉상이었죠. 아닌데 그 거기서 킬러로 나오는 그 영화에서 한나. 그러니까 나도 한나를 보고 얘가 잠재력이 있구나.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네. 좋은 영화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레이디버드, 브루클린, 체슬 비치 뭐 이런 영화에서 그리고 난 작년에 그 넷플릭스에서 한 퀸
퀸 오브 스코츠라고 저는 못 봤네요. 네, 메리 여왕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음. 그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싸우는 그 마고 로비가 나오고 네. 마고 로비가 얼굴에 완전히 되게 못생기게 나와. 그리고 이제 퀸 메리로 서셔 로란이 나왔는데 그 영화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아, 둘이 실제로요? 둘이 이제 사촌지간이라 음. 둘이 이제 서로 다 라이벌. 근데 영화가 아주 그 뭡니까 여인천하 약간 그런 느낌. 네. 영국의 여인천하 시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셋째 베스 역으로는 94년작에서는 클레어 데인즈가 나왔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2019년작에서는 엘리자 스칸렌이라는 호주 배우가 네, 예,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 에이미. 예, 문제적 캐릭터 막내. 예. 94년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커스틴 던스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애기로 꼬꼬마로. 거기서는 배우가 바뀌어. 중간에 네. 큰 에이미가 있고 네. 꼬마 에이미는 커스틴 던스가 아주 귀엽게 잘했죠. 네. 그리고 큰 이제 성인 에이미는 사만다 매티스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19년. 2019년작에서는 플로렌스 퓨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퓨. 네. 네. 발음 PUGH인데 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퓨. 네. 네. 작년에 미드소마 봤어요? 미드소마. 나 그거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미드요? 미드소마라는 제목이 아, 미드소마예요? 그렇죠. 미드서머인데 네. 미드소마라고 약간 네. 좀 이상한 영화였습니다. 약간 호러 같기도 하고. 그럼 안 봐야죠. 형 요새 자꾸 호러에 손대네요. 호러 아니거든. 이거 완전 다 아니고. 대낮이고 그러는데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영화였어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나와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긴 해. 그래서 내가 거기 블로그에 20자평에 미국에도 라스폰트리에가 있구나 오. 이렇게 썼어요. 혹시 뭐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고 이거 약간 좀 그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좀 문제가 되는 이단 컬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스웨덴 가가지고 막 이런 의식 같은 거 하고 스웨디드 됐어요? 아주 이상한 스웨디드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는 처음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죠. 네, 여기서 막내 에이미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네 자매를 번갈아가며 소개했고요. 네. 그리고 엄마 음. 또 중요한 엄마가 중요하죠. 역할을 하고 있죠. 94년작에서는 수잔 세런드니 아유. 네. 예, 엄마로 나왔고 그렇죠. 2019년작에는 로라 더니 아이고. 제가 당연히 좋아하는 예, 오스카 로라 여우 조연상에 빛나는. 여우조연상. 네, 이걸로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는 네. 결혼 이야기로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완전히 또 이미지를 바꿔서.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대단한 배우예요. 자꾸 결혼 이야기 때 모습이 생각나갖고 저는. 갑자기 고소할 것 같아. 그리고 옆집에 사는 꽃미남 소년, 그렇죠. 로리 소년에서 청년으로, 네. 예, 로리, 로리. 예, 로리 역으로 이 티오더 로리 로렌스죠. 네. 예. 이 역으로는 94년작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아이고. 크리스찬 베일이었죠. 네. 나왔고 2019년작에는 티모시 살라메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샬라메 이 사람은 그 아빠가 프랑스 사람이라 성이 불어예요. 그래서 샬라메이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Call Me by Your Name 그걸로 그냥 일약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또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같이 생겼잖아. 네. 그래서 막 지금 영화 뭐 1년에 막 서너 편씩 막 찍어. 근데 제대로 못 걷는 것 같던데. 몸이 좀 흐느적흐느적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그런가? 네, 그리고 조와 나중에 사랑에 빠지는 교수님, 네, 프로페서 그렇죠. 네. 프리드리히 바워 네. 역으로는 94년작에서는 가브리엘 번이 나왔고요. 가브리엘 번. 이 때문에도 젊었죠. 가브리엘 번이. 약간 꽃미남 같이 예. 나와. 2019년작에서는 루이스 가렐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루이 가렐 이 사람 프랑스 영화에 많이 나왔던. 네. 그리고 좀 그 외에 좀 특이한 출연진은 고모, 예, 대고모 역으로 네. 2019년작에 메릴 스트립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많이 늙으셨어. 깜짝 놀랐어요. 메릴 스트립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모 이 아이들의 아빠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모 할머니? 그쵸. 고모 할머니네요. 고모 할머니죠. 네. 네. 고모 할머니 부자인. 예, 부자이고 네. 독신인. 독신인데 원래는 과부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2019년에는 독신으로 나오죠. 음. 이게 아무래도 좀 시대적인 어떤 시대 정신을 좀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떤 주체적인 여성을 많이 넣어보려고 그레타 거윅이 감독이랑 작가들이랑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캐릭터도 좀 더 주체적으로 네. 원래 주체적이었지만 네. 네. 2019년작
감독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레타 거윅. 아 그레타 거윅. 예. 프랜시스 하를 아. 감독하고 그 주연도 했던 그레타 거윅이 네, 결혼 이야기에 그렇습니다. 노아 바움백의 아내이기도 하죠. 네. 둘이 영화 몇 편 찍으면서 그냥 결혼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레타 거윅 그 배우이자 감독인데 감독은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게 레이디 버드라고 네. 역시 서시 로란 나왔던 아주 그것도 성장 영화인데 나는 사실 이번에 순위에 그거를 넣을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받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퍼플러한 것 같아서 그레타 거윅이 작년에 이제 오스카 감독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봉준호. 대한민국의 봉준호가 네. 받았죠. 근데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그레타 거윅이 당연히 감독상 후보에 오를 줄 알았는데 후보에도 못 올랐네. 후보에 안 오른 거야. 그러니까 오스카가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그동안에 오스카 그 100년 역사상 네. 여자 감독이 후보에 오른 게 10번도 안 됩니다. 후보에 오른 게 5번인가 6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그레타 거윅이 당연히 오를 줄 알고 평론가들은 수상까지도 점쳤거든요. 네. 근데 후보에 안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오스카가 욕을 많이 먹었죠. 이번에 봉준호가 안 탔으면 욕 많이 먹었을 거야. 그렇죠. 네. Great honor. 하여튼 그레타 거윅은 앞으로 좀 행보가 주목되는 배우이자 감독이고 좀 뭐랄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2019년작은 오스카에서 의상상 받았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성장판 열려라. 열려라 성장판. 열려라.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 열려라 성장판. 열려라. 하이에서 로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열려라 성장판을 아니 이게 성장판 열리는 변성기를 걸- 지나야 되니까. 열리는 거잖아 이게. 그때 진욱이처럼 해야 되는데 진욱이 해봐 너. 어디서 평가질이야? 열려. 아무튼 열려라 성장판 9위로는 미국이 자랑하는 누굽니까 원작? 루이자 메이 올코세 네, 루이자 메이 올콧이라고 정말 미국이 자랑하는 네, 작가. 이 여류 작가라고 했죠. 여류라는 말 쓰지 말라며. 여류 네. 일본 말을 느끼긴 한데 그리고- 여성 작가죠. 네. 네. 미국이 사실 역사가 오래 안 돼서 문학 이런 쪽에 좀 뭐랄까요, 좀 콤플렉스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옛날에 뭐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문학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맨날 마크 트웨인 그리고 여자는 월콧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국에는 이 18세기, 19세기에도 이제 여성 작가들이 많이 나왔죠. 뭐 브론테 자매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버지니아 울프, 프랭켄슈타인 쓴 메리 셜리 뭐 많잖아요. 근데 미국 작가로는 올콧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씨들은 그 미국 사람들도 참 좋아하지만 전 세계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매. 그래서 여기서 차용해서 뭐 세 자매, 두 자매, 다섯 자매. 계속 자매들 얘기들을 아 그래요?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매들 뭐 해가지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얘기들도 많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나옵니다. 이거는 영화화도 참 많이 됐어요. 네. 내가 본 것만 해도 내 대표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원작을 많이 안 손상하고 항상 네. 뭐 작년인가요? 이게 현대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거를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21세기로 치환해가지고도 만들고 연극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리스트에서는 94년 영화와 2019년 영화 두 개를 네. 성장 영화로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내 자매가 1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얘네들이 자라면서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배경도 남북 전쟁이 배경이니까 미국에 되게 오래된 거죠. 네. 예. 하지만 이게 어떤 고전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어떤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고 원형 오리지널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19년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좀 시간을 두고 94년 것도 한번 보시고 그 전 것들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94년 영화 뭐 절반 정도밖에 보지 못했지만 오늘 뉴스 때문에 네, 제 느낌은 94년 영화가 조금 더 원작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예, 조금 더 정적이에요. 2019년작이 훨씬 더 이렇게 발랄하고 발랄하고. 이렇게 확실히 영화가 더 색깔이 더 화려한 느낌이 들고요. 94년작은 네. 좀 지루하고 그러면 94년 아니 지루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전적인 느낌이 들어요. 고전적이고 네. 정적이고 지루하던 얘기. 하지만 두 영화에서 모두 그
조와 로리 로리 이 두 사람은 정말 삼각관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그들의 전성기에 나오고 배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러네요. 받았어요. 네. 그 위노나 라이더도 너무 예쁠 때 진짜 너무 예쁠 때 예쁜 모습으로 당대 찍은 제일 것 같고. 잘 나가는 예. 어떻게 보면 모두가 좋아하는 네. 그런 여성 20대에 네. 아주 클라이막스에 있는 여성들이 다 주인공을 했네요. 크리스찬 베일도 또 보는데 와 진짜 꽃미남이었다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로리는 정도로. 나는 94년에 한 표. 네. 그 다음에 조는 나는 19년이 훨씬 소셜 로란이 예. 아주 너무 매력 있어요. 왜 이렇게 매력이 생겼지? 환하게 웃을 때 진짜 카메라 재밌는데? 마사지를 받은 것 같아. 카메라 마사지. 한 보다 보니까 네. 아무튼 사실 그 제인 오스틴 네. 옛날 영국 여성 작가죠. 네. 그 쓴 오만과 편견. 네. 그 오만과 편견이랑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맞아요. 좀, 헷갈려요. 좀 다른데 왜 헷갈리지? 언니가 나와서 그런가? 언니랑. 그렇죠. 아까 그래서 우작 형이 94년작에는 언니 역으로 로잘먼드 파이크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로잘먼드 파이크는 오만과 편견인데 오만과 편견이. 거기서 또 언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언니가 좀 더 예뻤던 것 같아 나는. 예. 아무튼. 오만하고 편견이 나오는 거죠. 오만하고 편견이 있는 우작 형이. 예. 그게 이제 어떤 여성 작가의 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또 재밌는 게 94년 거나 2019년 거나 감독이 다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여성의 눈으로 보고 원작도 여성이고 네. 주인공도 여성, 감독도 여성. 그래서 이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렇죠? 여성에 관한 그 어떤 시대 정신, 우리 여성들이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조의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고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 이 여성들을 조금 더 주체적인 네. 그리고 좀 주도적인 네. 이걸 뭐 그렇다고 페미니즘 영화라고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화 2개를 박은 겁니다. 그래서 25년 전 작은 아씨들과 네. 지금 작은 아씨들 비교해서 보시면 네. 어떤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특히 이 조와 이 자매들의 캐릭터를 보면서 그려지는 게. 근데 연속으로 보시면은 정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묵혔다가 94년 거 한번 보시고 또 다른 것도 또 보시고 기회가 되면 책으로 한번 보세요. 책으로. 나는 이거 어렸을 때 책으로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이제스트로밖에 못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읽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네 자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네. 뭐 유명한 얘기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스토리가 뭐 변화무쌍하고 이러지는 않죠. 네. 그냥 그때 당시 미국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네. 근데 이집도 옛날에는 부자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빚보증 섰다가 집안이 망했어. 아빠가 워낙 사람이 좋아가지고 예. 그런 집 근데 많았잖아요. 옛날에. 아빠가 또 이제 그 남북 전쟁이 벌어지니까 되게 그러니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에 참가해 버려요. 네. 군목 같은 걸로 참가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여성들만 남는 겁니다. 엄마와 네 자매만 예. 덩그러니 남아서. 그다음에 그 좀 일 도와주는 할머니가 하나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가난한 거죠. 가난한 상황인데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고 그쵸? 이제 이 예, 약간 그 몰락한 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이 네, 그냥 있는데 자기들이 살짝 깔아앉은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상실감이 좀 생기는 거야. 네, 우리 조선시대 몰락 양반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MBC 드라마 중에 엄마의 바다 엄마의 바다. 그 드라마가 이 이야기를 좀 차용한 것 같네요. 이거 많은 이야기의 모델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현정이 딱 생각나면서 네. 네. 그런 게 그래서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집안 이 네 자매들은 사실 이제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가족들의 좀 살림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압박을 그렇죠.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받고 있죠. 특히 그 고모 할머니. 그렇죠. 가 그런 얘기를 막 하죠. 네. 근데 큰 언니는 그 로리의 가정교사였던 가난한 선생님 한테 시집을 가고 그 남자한테 반해서 둘째인 조는 작가를 꿈꾸면서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글 쓰는데 몰두하고 있고 뉴욕으로 가서. 네. 네. 그리고 셋째인 베스는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착한데 제일 가슴 아프죠. 네.
너무 착한데 아프고들 뭐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돌보다가 자기도 뭐 병 옮아서 아프고 넷째인 에이미만 그 고모 할머니를 따라서 프랑스로 갔다가 로리랑 다시 재회하면서 로리와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로리는 조를 좋아해요. 조를 쭉 좋아해 왔는데 그렇죠. 결혼은 이제 에이미랑 한 거죠. 그렇죠. 차이고 차이고 조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이는 차였어요. 진짜 발로 차 있는 줄 알았어. 네. 정콩으로 차였습니다. 그래서 에이미하고 조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아니 근데 이 네 자매는 네. 기본적으로 너무 화목하고 네. 이 엄마가 너무 애들 잘 반듯하게 잘 키웠어. 네. 그 얘네들이 항상 뭐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고 네. 지네들끼리 네. 클럽 만들어서 네. 조가 이제 대본 쓰고 네. 역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네 자매가 다 캐릭터가 다른 거죠. 네. 첫째는 뭐랄까요 현모양처 스타일이고 네. 둘째 조는 되게 주체적이고 약간 보이시하면서 네. 좀 지멋대로고.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셋째 베스는 네. 너무 착한 아이죠. 네. 피아노 치고 네. 피아노를 쳐요. 아주 그 샤이한 네. 뭐 이런. 그래서 옆집 로리의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가 되게 이제 부잣집인데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베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자기 죽은 손녀딸이 이제 투영되는 거죠. 네. 네. 죽은 딸. 딸로 나왔어요. 딸로 나왔어. 딸로. 그래? 원작에서 손녀딸인데.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엄청 그 로리의 할아버지가 베스를 엄청 아끼는데 베스는 안타깝게도 병을 앓다가 죽어버리죠. 네. 네. 성홍열. 네. 옛날엔 그런 병이 있었죠. 그 넷째 이 에이미는 굉장히 당돌하고, 네, 그렇죠? 언니들 틈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야심만만한. 네. 그 원래 이제 파리에 가는 것도 조가 가야 되는데 네. 얘가 그 자리를 탁 꿰차는 거지. 네. 그렇죠. 그 고모 할머니한테 잘 보여. 할머니 눈에 든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조의 남자친구 정말 둘도 없는 남자친구였던 로리를. 네, 로리를 그냥 또 만나서 거기서 또 낚아채는 거죠. 네. 이 네 명의 자매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뭐 이 이야기가 전부 단 것 같아요. 끝났나요? 이제 뭐 없나? 그렇죠. 이게 뭐, 네. 뭐 별거 없어. 네, 그냥 그 내 자매인데 크는데 이제 가슴 아픈 거는 셋째가 죽는 거. 네, 셋째가 이제 이 이야기 초반에는 뭐 12살, 11살 이러다가 18인가 죽어요. 정말 한창 꽃다운 나이에. 얘가 그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성홍열 그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져서 네.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작은 아씨의 잘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 전쟁 갔던 아빠도 군목으로 이제 전쟁에서 네. 하다가 중간에 돌아오죠. 크리스마스인가? 네. 뭐 이럴 때 돌아와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영화에 계속 크리스마스가 나와요. 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죠. 아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네요. 아빠가 부상당했다는 편지를 받고 엄마가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빠를 간호하러 네. 가야 되는데 기차표 값이 없어서 고모 할머니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조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머리카락 자르는 거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걸로 엄마 기차표 값을 구해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주체적인 녀석이라니까. 네. 녀석이 아니고 여성. 예. 네. 근데 이게 왜 성장 영화죠? 이거는 그렇지. 내가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 이거는 대표적인 성장 소설이고요. 성장 영화죠.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네. 예. 뭐, 2019년작에서는 7년 전과 7년 후 모습이 그런가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점프하면서 영화가 구성돼. 그렇네요. 예. 네. 94년 그냥 쭉 흘러가는데. 아 94년 그냥 가요 계속. 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2019년 거는 좀 이제 전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좀 새롭게 네. 구성을 한 거지. 그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원작에서는 조가 음. 마지막에 뭐 계속 결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결혼을 하는 게 그 원작의 엔딩인데 2019년작에서는 결혼 안 합니다. 그냥 만나면서 예, 끝이죠. 그 남자를 잡으러 프리드리 교수를 잡으러. 그다음에 결혼했겠지. 근데 아니 네. 그 이슈가 있어요. 이게 골든글러브에서 각색상 받았거든요. 네. 이 원작을 각색을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가 보면은 이 그 잡지 에디터랑 계속 그 하잖아. 네. 잡지 에디터가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 끝에 가서 예. 여자가 주인공일 거면. 예. 근데 그러니까 안 된다. 여자가 주인공인 것도 못마땅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루이자 이 원작 자체도 자기 자전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 엄청 센세이션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네. 여기도 보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네. 그거가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콧이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을 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상상이 그렇죠. 그레타 거윅에 의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영화에. 사실 올콧도 평생 독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다가 네. 굉장히 빨리 요절했죠. 50대인가 50대. 예,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죽고 뭐 그 다음 날인가 죽었어요. 올콧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페미니스트였거든요.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주인공이고 이런 얘기 여성들의 얘기만 썼다라는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그 당시에 보수적인 그 사회에서 썼다는 거 사실 대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잡지사 사장이랑 계속 그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죠. 예,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2019 그래서 년들에서. 예. 좀 전에 오샥 형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할 때 여자가 주인공이면 음. 결혼시키거나 죽이던가 해야 돼. 맞아. 죽거나. 네, 그게 저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혼을 시키는 거에는 오케이를 오케이. 해주는 네. 거죠. 대신 이제 인세를 되게 높게 받고 자기가 예. 저작권 자기가 가지겠다. 예. 예. 카피라이트도 자기가 갖고 내 작품을 이렇게 훼손하는 대신 내가 이 정도는 챙겨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넣는 거죠. 그것도 주체적으로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소설로 책으로 나왔을 때도 네. 이게 뭐 2번에 걸쳐서인가 나왔다 그러는데 엄청 히트한 거야. 거기서도 보면 그 편집장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얘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그쵸. 물어보잖아. 네. 그 재밌죠. 편집장은 사실은 이게 정말 장사가 될까, 이 책은 안 팔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제 출판을 결정한 건데 그렇죠. 아니죠. 출판 결정하기 전이지. 그렇죠. 출판 그냥 예, 안 했는데. 처음엔 안 하려고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그 집 딸내미들이 그 초고를 읽고 이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막 되냐. 아빠 조르는 걸 그게 보고 흔히 말하는 규방 문학이죠. 문학.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사회마다 혹은 문화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성들이 좀 비하가 될 수도 있는 말인데 할리퀸 로맨스 이런 류의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아니, 이 영화의 스토리에 좋은 점은 사실은 그 가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가치? 그 크리스마스의 가치를 실천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 그렇지.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정말 남자들이면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결정들이 있어요. 그 오다 보니까 과부가 아이들하고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음식을 그들과 나누자. 오 이런 장면들은 그게 이제 정말로 가치를 완전히 대변하는 거죠. 이건 여성들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돋보이는 장면들이고. 그거는 원작이나 94년 영화나 2019년 영화나 다 첫 씬이 그거예요. 애들이 크리스마스 날 자기네들 먹고 다 들고 동네 못 먹고 있는 가난한 독일인이라고 하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같이 크리스마스 그 미를 나누는 네. 좀 약간 이 순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래서 네. 걔네들은 그런 걸 실천하는 거죠. 특히 더 그렇긴 한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잘 살던 집에 막 뭐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없어지면 그것을 어떻게든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질 것도 같은데 그걸 오히려 더 사람들하고 나누고 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게 돋보이는 작품 같아요. 어떤 가치보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자들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치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리바이벌되고 사람들한테 더 읽혀지고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는 뭐 영화들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또 그 버전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저의 그 가전제품 이론에 의해서 2019년 작은 아씨들이 가장 때깔은 좋고 또 장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막내 베스랑 둘째 조 간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둘의 어떤 그 미묘한 질투, 경쟁 요거가 있어요. 근데 조는 그게 이제 가진 자의 어떤 여유인데 얘는 이제 친구고 한데 막내가 사모했던 거지 로리를. 네. 옆집 규공자를. 에이미. 그렇죠. 막내 에이미가 네. 사모했는데 그거를 말 못한 거야. 언니랑 너무 친하고 네. 그 남자가 또 언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걸 좀 이렇게 부각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파리에서 네. 얘가 그 돈 많은 남자의 청혼을 거절하고 그렇죠. 그 밀당들이 있어요. 네. 그 어떤 빗나간 사랑의 짝대기와 그 가슴 아픔
그런 것까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뭐랄까 이게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 그게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난 그레타 거빅이 굉장히 연출도 잘하는 것 같아. 난 레이디버드 보고 깜짝 놀랐어. 난 그냥 노아 바운백이 좋아하는 그냥 여자 배우 그냥 좀 대바라진 그런 스타일 그냥 배운 줄 알았더니 연출 솜씨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지금 신인인데 감독으로서 이게 두 번째 작품 만에 이런 걸 만든 거야. 그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유감. 저번에 오스카 우리 리뷰할 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여자 감독들 이번에 우리 리스트에 또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성 감독들이 영화 잘 만들잖아. 우리나라도 뭐 임순례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극장 가서 했던 벌새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게 여성 감독의 눈길이라서 네. 그 섬세하게 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캐치하잖아. 네, 형은 하셨나 봐요.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거가 글쎄요. 그 뭐 남녀 뭐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뭐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김 PD 형은 크리스마스의 가치 뭐 이런 걸 얘기하셨고 진욱이는 어떻게 봤는지 이 영화를.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내가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보면서 저는 좀 지루했거든요. 지루하고 보면서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어?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 19년 작품.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우리 다 남자들이고. 너무 여자 얘기만 나오니까? 아니, 너무 여자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 여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 그리고 있어서 좀 아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좀 남자의 있었고. 시선으로 항상 그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 무조건 있어야죠. 나는 뭐 그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뭐 그걸 또 남녀 젠더 이슈로 구별해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나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아니 근데 다른 영화 글쎄요 여자의 눈으로 본 다른 영화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공감을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특히 작은 아씨들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거는 여성들의 판타지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럼 여자 아이들 얘기니까 네. 그런 거가 있지.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빗자락을 깔고 보면 괜찮은데 자꾸 그런 게 저는 이렇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저한테는 와서.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건 좀 불편하더라라는 얘기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뭔지는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보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지난 스탠바이미 얘기하면서 네. 남자들 고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고 이런 거 아주 네. 정말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런 것도 스테레오타입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는 결혼인 거죠. 근데 그 결혼이 큰 이벤트가 아니게 된 세상이 내가 보기엔 한 10년,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서구나 이런 쪽은 조금 더 그보다 한 10년 정도 더 빠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사람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다뤄야지. 근데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인데 사회적 통념에서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인 문화 배경이나 혹은 억압적인 배경에서 여성들이 결혼으로 인해서 혹은 결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쵸? 가질 수 있는 판타지와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잃게 되는 많은 것들이 그냥 당연시하게 된 게 그러니까 여기서 15년 전 이 영화에서 19년 영화에서 명확하게 그거를 얘기해 주잖아. 이 고모 할머니의 네. 다이얼로그 대사로 그걸 네. 다 표현해 줍니다. 그렇죠. 여자한테는 결혼이 제일 중요하다. 네. 부자한테 시집 가서 네가 가족 돌봐야지. 부자한테 시집 가고. 야, 너네 집안에서 지금 보니까 맞아. 에이미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밖에 없어. 너가 유일한 그 집안의 희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메릴 스트랩의 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그 억압을 하고 있었는지, 사회적 억압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 고모 할머니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부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언뜻 흐르는 어떤 장치들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런 게 들면 남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그 억압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큰 언니가 네. 이렇게 옷감을 아주 네. 고이 간직하고 있잖아. 네.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드레스를 못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팔아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주체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만 아니라 내가 보기엔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이런 결정을 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지. 또 자기 사랑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이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자기가 희생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약간 등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액션을 취하면서 더 돈독해지는 사랑으로 또 가는. 그러니까 이게 부분들이 있죠. 17세기, 18세기 배경입니다. 배경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뭘 기대를 하겠어요. 여기에도 상당히 되게 리버럴한 거야 이 정도면. 우리 이때 정조 시대 때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때 조선 시대인데 네. 예? 정조, 순조 이럴 때하고 그 영정조 시대 때 우리 여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의 구애를 거절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 거죠. 물론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고 오래된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걸 지금 우리 잣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남북 전쟁 링컨 시대입니다. 링컨 시대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여성 감독과 배우들과 네. 얘네들이 제가 문신의 폭을 딱 그냥 만든 거죠. 한 마디만 할게요. 그냥 뭐 아니 뭐 얼마든지 이런 시각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상대 그 이성에게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게 여성들에게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쵸. 남자들이 함부로 여성의 뭐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성들도 여성들에게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게 끔찍한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대비돼서 보이는 캐릭터가 옆집 부잣집 그 손자 로리와 꽃미남 손자 그리고 가정교사. 큰언니 네. 큰언니 맥의 남편.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대조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좀 여성들이 비리- 주인공이니까 빌런은 남자들인 거지. 빌런은 아니고 그리고- 비리비리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무능한 근데 남자. 그 남자 근데 나쁜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큰언니가 되게 사랑하는 남편이고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불편한 게 저 남편 되게 좋은 남편인데 예? 되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 존재감이 없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존재감이 없고 부자가 아니라서. 예. 그리고 남들이 다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의 선택에 대해서. 예. 그 당시 개념인 거지 또. 예. 지금의 근데-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예. 개념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괜시리 그냥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면서 당연히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불편했고 당연한 것 같아요. 나중에 조에게 나타나는 그 남자 프리드리 교수도 이게 여성들의 판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 예, 대학 교수인데 심지어 막 와서 베스가 옛날에 치던 피아노를 보고 피아노 치고 피아노 잘 치고 베토벤 치잖아. 예. 미드나잇 블루 그거 치잖아요. 파테티크. 네. 비창. 예. 그리고 뭐 옆집의 할아버지 돈 많은 할아버지가 이 자매들을 너무 사랑하고 예? 피아노도 주고. 예, 피아노도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피아노 되게 예쁘던데 나고 네. 욕심 나는데. 어쨌든 그런 장치들이 그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판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의샥 형 말대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고. 되게 불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저는 아니 이거는 맥 남편한테 너무 이입됐어. 그리고 이들의 이 가난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가난이 사실 생존의 이슈의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그 전에 누리던 어떤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허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가난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매들이. 제가 가끔 와이프한테 가끔 미안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뭐 당신의 우리 아내도 여성으로서 갖고 싶어하는 거나 굉장히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막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거를 주고 싶은데 나는 못 주는 상황이에요. 이건 내 능력을 초과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걸 반드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예. 그런데 그거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거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큰 언니의 남편에게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니 이 영화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 텍스트가 진짜 많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고 이렇게 수많은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막 이런 작품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는 공감 능력이 진짜 없나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예? 아니 뭐 그럴 수 남자와 있죠. 여자 사이에는 정말 이렇게 건너기 힘든 거대한 강이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건 재밌네. 정말 엠마 왓슨이 네. 여기서 그 드레스 이슈가 있잖아요. 네. 비싼 원단을 질른 거지. 네. 자기 남편 봉급.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지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그 비싼 거를 네. 질렀는데 이제 그걸 원단만 산 거잖아. 네. 그걸 또 드레스 만들면 또 돈이 드는데 네.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 되게 좀 가슴 아파요.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월급 박봉에 시달리는데 뭐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걸 산 거지.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근데 남편이 또 너무 착해서 네. 그 데미지를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는 그 씬이 있어. 근데 또 나중에 또 얘가 또 그 원단을 다시 팔어.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게 나는 사실 이번에 이거 작은 아씨를 보면서 이게 거의 200년 된 얘기인데 네. 아직도 안 변하고 그대로인 것들이 참 많구나 싶은 거예요. 지금 난 최 과장이랑 약간 그거를 좀 트위스트해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거였는데 네. 참 바뀐 게 참 없구나. 그 남녀간의 그런 거라든가 이게 그거는- 많이 바뀌었지만 참 안 바뀌는 것들이 있다. 제가 참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혀를 차고 계실 많은 여성 분들이 아니, 계실 뭐 그래, 뭐.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마초니까. 아닌데 남자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더더욱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는다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에요. 그거죠.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야 사실. 그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순간에 뭔가 다른 표현으로 느껴지고 다른 의미로 전달될 거라는 거를 예감하고 말을 못하는 거야. 뭘 말 못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불편한 게 있거든. 당연히 불편하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제가 거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되게 못난 놈이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못난 놈이 될 수도 네. 있지만 여성들은 네. 그 부분을 주저없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남자들은 이 얘기는 말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온 아, 근데 또 게 많은 세월이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 억압이 그동안 많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억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남자들도 있다. 아, 당연히요.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데- 성평등 시대에 좀 역차별이 근데 있다. 한 가지만 그 최 그런 과장의 거 말이 있죠. 똑같이 남자들로 인해서 나도 그렇고 느껴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가 하나 있는 거지. 이제까지의 역사상으로 여성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 그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말 못했던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긴 건 사실이잖아. 아 그럼요. 음. 예, 그걸 그러니까 부정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찌질한 것처럼 느껴지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감수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 예, 의무감이 젠더 생겨.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예민한 진욱이 생각은 어때? 작은 아씨들 보면서 그런 거 느꼈어? 전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봐갖고. 네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옛날 얘기야? 근데 지금 최 과장님 얘기했지만 조금 이건 남녀가 보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옛날 얘기지만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맥 그 그러니? 옷감 샀던.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시대 상황은 여자가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 당연히요. 예, 아니 당연한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당연한 걸 떠나서 왜냐하면 존은 돈을 버니까. 아니 근데 그게 여기서 일반화된 상황이 여기서의 배경을 여자들의 대사로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결혼을 하면 나의 모든 것은 남편의 것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벌던 모든 이름도 돈과 바꿔야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일단은 확실하게 인지를 해놓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 맥은 집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남편의 벌이로만 살기 때문에. 근데 역시 변변치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가 지기 싫은 허영 혹은 경쟁심 때문에 옷감을 덜컥 사버렸어요. 좋은 원단을. 그냥 덜컥 사버렸어. 사고 났더니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터 앉아갖고 아이들 밖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왜
내가 왜 안 하던 짓을 했을까? 이러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한테 얘기하기 힘들어하고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와이프가 왜 그랬을까? 근데 한편으로 내가 미안한 생각도 든다. 왜 나 하필 나를 만나서 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는 아마 못난 놈 뭐. 거기서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같은 못난 놈을 만나서 진짜 내가 우리 와이프 진짜 좋은 옷 맛있는 거 먹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날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구나. 그럼 내가 보여야 할 자세는 뭐지? 괜찮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지 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조금 여성 감독이라 그런지 디테일한 부분은 아주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을 남자의 시선 그리고 여자의 시선으로 잘 담아낸 것 같은 게 결국 여기서의 맥은 원단을 다시 팔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왜 그거 만들어서 입지 그 드레스 값 충분한데 왜 이렇게 하지만 팔기로 결정해서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 표정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분인데 좀 밝아요. 근데 나 같으면 훨씬 더 좌절감 느꼈을 텐데. 예. 근데 그 장면에서.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 회장님이 얘기한 그 부분이 여기에 약간 또 언뜻 보일 수도 있어. 그 밝아지는 표정으로 인해서 약간 찌질남을 좀 담은 걸 수도 어쨌든 그건 있겠지만 좌절감을 느낀 부분이 아니라 정말 생존과 삶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에게서는 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 들으면 저는 막 그렇게 크게 막 이런 걸 느꼈다기보다 그냥 옛날 시대를 담은 옛날 영화니까 그냥 이렇게 봐야지 하고 봤는데 저는 그래서 더 궁금한 건 이거를 현대극으로 다시 만들었다면서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뭐 현대적으로 저는- 했겠지. 그러니까 그 작품이 오히려 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담아냈을까가 사실 더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작은 아씨들은 이 영화 보면서 그냥 그 시대상을 설명을 했지만 이 자매들 간의 형제들 못지않은 그러한 끈끈한 사랑이라던가 그런 거 역시 가족의 이런 거 같이 느낄 수 있었고 특히나 셋째가 이렇게 병으로 죽을 때 그 바닷가에서의 씬이라던가 그건 그런 좀 거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게 저도 같이 그 눈물 고이면서 봤고 또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이 셋째가 이 조가 그동안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멀리 전장터에 나가 있는 아빠를 향해서 썼던 글들 그거를 아주 화가 나서 자기만 빼놓고 언니들끼리만 그냥 무도회 간다라는 그 소식에 화가 나서 그걸 태워버리잖아요. 편지가 아니라 소설을 태운 거야. 네, 언니가 쓴 소설을. 소설을. 에이미가 그렇죠. 에이미가 태워버리는데 진짜 너무 제가 봐도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는 씬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스케이트 타러 나가는 그 씬에서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조가 너무 놀라서 뒤돌아와서 동생을 구해놓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도 같이 그려서 저는 글쎄요 저는 뭐 또 충분히 가족에도 잘 그려졌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좀 이게 이제 생각도 하고요. 보면은 이 네 자매가 터울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 제 여동생도 있지만 남자가 넷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가 많은 거랑 자매가 많은 거랑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끼면서 좋아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쟤는 왜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어떤 난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구나. 에이미가 조한테 느끼는 그 질투심 그러면서 크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일단 형제간에 우리 집 근데 터울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질서가 좀 잡힌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친구들처럼 지내면서 우애도 좋고 싸울 땐 또 살벌하게 싸우고 막 이럴 것만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이해가 가고 좀 이렇게 화목한 집의 어떤 그런 전형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또 부자는 또 다르겠죠.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19년작을 극장에서 이제 기자가 가서 보는데 조가 자기 엄마랑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왜 여자는 사랑이 전부라는 그런 말을 하냐. 나는 그 말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 대사가 나올 때 막 우는 사람들이 탄식이 나왔겠고 극장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래? 거예요. 여성들이 예.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여성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과 남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여성의 어떤 그런 감정 그것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되게 못난 것이 돼버리는 왜 못난 게 돼요? 못난 것이 돼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그런 문화가 있어. 내가 특히 그 나랑 되게 친한 누나가 있어요. 오시아키 형 동생의 아내. 그 누나한테 제가 맨날 혼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아는 누나. 네. 그 누나가 저랑 얘기할 때 맨날 저를 혼내요. 그거 가지고. 아니 뭐 여자들 네, 너 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진짜 못난 거라고. 못난 남자의 생각이라고. 근데 그런 힐난을 받을 때 저는 되게 그래 내가 좀 못났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되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걔가 약간 조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지 마 그냥. 이거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치, 그건- 나 뭔지 알겠어. 네, 제가 이 작은 아씨들을 보면서 그 억울한 느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억울한 느낌 좋아. 그거 내가 왜 억울하지 마 하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살면서 완전히 마초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는 지금 시대 정신이 작은 아씨들조차도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만들잖아요. 네.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네. 우리가 왜 작은 아씨를 이렇게 중간에 여자들이 왜 이렇게 설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히 생 마초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거에 이제 적응해서 살아야지. 가끔 못난 생각도 하면은 그건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되지 뭐. 요즘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남자들의 판타지를 그린 영화들도 많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그런 영화들처럼 이 작은 아씨들도 여성들의 판타지가 아주 많이 녹여져 있는 영화고. 예? 바람이 담겨 있는 거지. 예. 근데 그거를 느끼면서 남자들이 막 즐길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남자들도 즐길 수 있죠. 나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이 영화에 저는 사실 좀 계속 시계를 쳐다보면서 봤거든요. 그래? 예. 이 영화가 영화에 재미없어서 그래. 재미없다 그러면 되지. 이 영화의 조와 에이미가 사실은 그 부분을 여성들 입장에서의 찌질함 이것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두고 내 일이냐 혹은 내 주체적인 생각이냐 내 사랑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완성 못한 게 조의 모습이고 에이미는 또 굉장한 권력력이 있으면서도 정말 그 자기 사랑에 무지하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모든 걸 거기에 던져버리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그게 언밸런스지 사실은. 근데 저는 형이 얘기한 그 부분도 그냥 충분히 공감되는데. 아니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근데 그거 그냥 형제들로 치환하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를 놓고 뭐냐면 다투는 형제들 완벽하지 않은 똑같아요. 인간의 가을의 모습을 전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두고 가을의 전설이 이거 짝퉁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두고 그 안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자기의 가치와 바램을 담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에이미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더 좋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의 선택을 저는 있을 그런 거고. 거는 형 그런 거는 저기 아무런 문제가 안 됐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여기서 그려지는 남자의 모습. 그러니까 네. 이 자매들에게 평가의 대상이 되는 남자들의 그 가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그 여성들의 판타지더라. 이 부분은 공감해요. 그만해. 얘기 그만해 이제. 맞아. 남녀를 그냥 바꿔서 주인공을 남자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얘기가 돼. 그냥 표현 양식이 조금 똑같아. 달라질 뿐이지. 얘기할수록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같아져. 얘기할수록 제가 더 이렇게 찌질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찌질해요. 빙고요. 네, 이제 그만하고요. 안 찌질해요. 이게 왜 성장 영화냐? 네. 그치, 뭐 얘기를 조금 더 그거는 했으면 조금 나는 좀- 네. 형, 아, 근데- 형이 왜 울상해요? 나는 이거 성장 영화로 아닌데? 보기엔 좀 가족 영화 내지는 이거 어? 완전히 성장 영화. 여성 영화. 여성들 대표적인 성장 영화 얘기고. 뭐 자매가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근데 형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서 누구의 성장이에요, 그럼? 이건 네 명의 다 성장. 네 명의 영화니까. 성장? 원래 텍스도 그렇고 94년 영화도 그렇고 이 네 자매의 성장기예요. 그냥 영화 자체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 그러니까 내자매의 성장 영화로 뭐 해놓으면서 엄청난 그 뭐 정신적 성장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얘기는 또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 이번에 19년 영화 보면 네. 조가 물론 주인공이지만 얘의 어떤 출판사에 가가지고 원고 들고서 하고 하는 이게 이 가족의 자매 일원으로서의 조가 아니고 이제는 네.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성장도 이번엔 다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애였잖아요. 원래 그런 애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네. 더 그거를 부각을 시켰죠. 조금 더 보고 그레타 거윅이 아 그렇죠. 뭐 그 통쾌하죠. 그 뭐 협상하는 부분 같은 장면은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근데 약간 영혼 없이 얘기하네. 아니, 뭐 정말 통쾌했어? 통쾌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책이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시즌도 잘 찍었죠. 네. 책 옛날식으로 네. 만드는 재본 장- 네, 해가지고 재본하는 장면. 나오는 그 책이 근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성장 영화라고 하려면 네. 뭔가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성장을 한다거나 이 그치.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한 뼘 더 자란 예, 한편 예, 진짜 그런 것 장치들이 뭐 좀 있으면 성장 영화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내용들은 다 성장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내 자매가 나이가 들었다. 이 네 자매 중에서도 제일 막내는 정확하게 성장이 아니, 되는 우리 거죠. 한 명씩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첫째는 뭐가 성장했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그냥 옷가면 파는 게 성장인 거야. 네, 나 영- 이제 남편을 또 인정하고 그냥 영화들 그냥 보시면 알겠. 충동적이지 않고 그냥 저는 사랑을 선택한 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동구매 안 하는 게 성장인 거야. 일단은 자기 남편을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게 저는 조는 성장. 독- 조는 본인이 꿈꿔왔던 거를 결국 이뤄내는 거에 대한 성장.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그걸로 큰 돈을 벌거나 학교를 세우는 이거의 꿈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사랑은 자기가 약간 논외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자조차도 가지 말아라. 당신 가지 말아라고 할 수 있던 그 용기를 낼 수 있던 거. 그것도 역시 성장. 저는 성장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기 이게 대단한 성장. 그 사실 지병으로 음. 먼저 죽는 우리 셋째도 사실은 그 안에 성장이 있는 게 이미 본인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본인의 이 아픔과 이 병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베스의 성장은 있어요. 베스의 성장은 그 옆집 할아버지 피아노 선물 받고 이렇게 뛰어가서 그렇죠. 그것도 앉는 일종의 장면 성장이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고 볼 수 그것도 있죠. 성장이죠. 아니 결국 성장이 어디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성장 영화로 아니 왜냐하면 왜 우리 안에서 지금 이게 왜 성장 성장 영화로. 영화냐라는 질문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껴 맞춰야 분명히 성장이 그런 될까? 성장이 있다 이런 걸 네. 말씀드리는. 아니 나이야 먹지. 키도 크고. 예. 여튼 작은 아씨들이 큰 아씨가 됐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